1988년에 제가 처음 자본시장에 발을 디뎠는데, 그때 이제 외국 투자가들 만나러 가면 그 한국 담당자들이 다른 시장을 하나 커버했어요. 그 다른 시장이 터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서로 맞기 싫어하는 게 한국이었고, 유럽에서 서로 맞기 싫어하는 게 터키였어요. 그래서 남은 거를 두 나라가 한국, 터키, 주니어들이,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지금도 한국 시장이 우리가 좀 커졌지만, 제가 보여드릴 장기적인 그 주식장의 성장, 발전이 너무 우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파고스 되게 멋있는 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갈라파고스처럼 혼자 남아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에서 에콰도르형이고 육지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독특한 생태계를 우리만의 생태계를 갖는 한국 자본시장, 한국 기업으로 지금 저희가 되고 있어요. 우리랑 같이 놀던 일본마저 우리 앞에 우리 연사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그 뼈를 깎는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저도 2주 사이 일본을 2번 다녀왔는데 어마어마한 일본이 변했는데 우리만 남아있다. 이게 저출산 문제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젊은 그 참석자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희 같이 이제 5, 60대 사람들의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궁핍해지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쓰는 자료인데 한 30년 동안 제가 근무했던 9개 금융기관, 금융시장이 이제 지난 90년대, 2000년대에는 한국, 아시아 다 핫했어요. 그래서 저도 30년 동안 9개 금융기관을 다녔습니다. 계속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어디죠? JP모간, 삼성증권, 일본의 최대 증권 동그라. 나머지들은 다 없어지거나 인수했거나 간판을 다 내렸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좋은 금융기관이었는데 그만큼 금융시장은 부침이 심하고 여기에 플레이어인 기업들도 분명히 흥망성쇠를 겪는데 이렇게 금융위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부침도 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우리 대한민국이 돈이 바닥에 났을 때 2008년 미국 경제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된 찰나. 제가 일했던 메릴 린치가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가 3대 증권사였는데 저희 회사가 레버리지가 35배였어요. 자기 자본 50조 원에 총 자산 1조 5천억 달러. 대한민국 GDP보다 메릴 린치 한 회사의 밸런스시트 총 자산이 컸습니다. 골드만,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가 똑같은 규모의 총 자산을 갖고 있었죠. 말이 안 되는 레버리지를 했는데 이 모든 그 경우의 공통적인 사항은 모랄 해자드, 더 나아가서 기업 거버넌스, 그 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 못하고 단기주의 업적주의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도 있지만 우리가 금융 전문가 눈에서 보면 진짜 위기로 점점점 배가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역 투자가들은 이제 이게 또 잘 되면, 밸류업이 잘 되면, if죠. if 조건이 잘 되면 또 업사이드가 많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가 가라앉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제가 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께 건의를 드리면 우리 이런 행사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투자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행사하면 다 100%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해요. 얼마 전에 증권 학회에서 했는데 외국학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프라이싱은 외국인들이 국제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밸류에이션 엄청나게 낮습니다. 아까 앞에 두 분 연사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 설명은 안 드리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그 배당을 포함한 토탈 쉐어홀더 리턴, 주주로서 토탈 리턴,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을 더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연 5%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10%를 훌쩍 뛰어넘고 대만도 연 10%, 일본도 최근에 올라가서 연 11%.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우리 아까 김 센터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최소한 우리가 기대하는 리스크를 합리화할 수 있는 리턴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현대, LG 오늘 제가 기업 몇 개 얘기할 텐데 제가 그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케이스로 얘기를 하는 건데 세계 최고의 상품을 우리가 만드는데 실물 경제는 우리가 1등을 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본시장에 오면 이 모든 게 3류로 우리가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디스커넥트가 이게 완전히 연결고리가 깨지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되게. 그런데 그 MSCI가 전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우리 주가들이 올라도 우리는 톱10에 들지 못합니다. 현대차의 우선주의 PER이 3배이기 때문이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BYD는 작년 말에 편입이 됐습니다. 밸류에이션의 차이죠. MSCI가 World Quality Index라는 그런 전 세계 가장 우량주의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ROE, 재무건전성, 그다음 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지만 포함이 못 되고 TSMC는 7위에 포함 6위에 돼 있습니다. 랭킹이 하나 더 올라갔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2군데 사회이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총 6군데 사회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미팅 때 회장님이나 CEO분한테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에 지난 10년 동안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 얼마죠? 왜냐하면 CEO나 이사회 의장이나 그룹 회장님은 주주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분도 모르세요. 아무도 주주를 염두에 두고 경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탈 쉐어홀더 리턴, TSR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은 일정 기간 주가 변화와 배당 수익률을 연율화 퍼센티지로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까? 현대차 보통주 주주의 12개월 TSR은 앞으로 매분기, 내분기 받을 배당과 앞으로 주가의 변화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그것을 연율화 시킨 거. 근데 한국 CEO들은 10명이면 9분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사회가 잘 안 되는 이유도 많은 사회이사가 이사회가 뭐를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참여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TSR이 낮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사례를 몇 개 들어보면 대기업의 지주사들이 다 있죠. 배당 여력이 있는데 주주원에 인색하고 현대차가 그러니까 LG화학이 사업부를 분할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분할 상장한 거는 두고두고 전 세계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수출한 대표적인 예고 또 있습니다. 이번 지금 상장을 앞둔 HD 현대 머린 솔루션 현대중공업의 조선 수리 AS 부분인데 HD 현대에서 분할 상장이 됐는데 금융위가 얼마 전에 5년 동안은 분할로 상장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상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7년이 됐어요. 유능한 변호사를 다 모셔서 이리저리 법망을 다 빠져나갑니다. 현대차의 삼성동 GBC 개발 21조 원이 이미 투자됐는데 또 5조 원을 투자하는 그 다음에 이마트 신세계는 사회이사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다 권력기관 출신이에요. 국세청, 감사원, 법조계, 공정거래위원회 업계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독립된 이사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CEO께서 최저 현금 배당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1%예요.
그리고 2030 그 장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의 10년 성장과는 다른 성장, 현실적으로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근데 그런 것을 과연 책임 있는 경영 전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크게 네 가지. 가장 큰 것은 나쁜 거버넌스. 그 다음에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익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 과도한 관치.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내수가 이제 둔화되는 이러한 요인들. 근데 가장 큰 것은 이제 거버넌스 문제죠. 그래서 그 일본은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다리를 태웠다는 영어로 they have burned the bridges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지금 일본은 변해서 미국식의 자본주의가 작동이 되고 있고 아까 김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주주들이 그 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스럽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소, 일본은 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CEO는 야마지사, 그러니까 노무라 IB 사장 출신인데 이분이 그 되게 드라이브를 아주 잘해서 근데 실제 10년 이상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아주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우리 밸류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거 기업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 첫 번째는 기업들이 주주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눠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단체 그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금융 수장들도 해외에서 하는데 원어원 미팅이 중요합니다. 문을 닫고 30분 미팅을 해도 이 주주가 이 투자가가 진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경청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정부 당국자들도 그 다음에 기업들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이제 다 바라는 거죠. 경영진들은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되는데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 이익 마진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재무상태표가 너무 방만하게 경영이 돼 있습니다. 과도한 현금, 노는 유휴 자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주의 관점에서 자본 비용, cost of capital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경영진이 하지 말고 이사회. 왜냐하면 경영진 위에 있는 게 이사회죠.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사회니까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라. 근데 이사회가 한국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회이사가 없으면 맥킨지, 골드만삭스, JP모건, 한투증권을 고용을 해서 한두 달 교육을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니까 또 바로 배웁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사회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단추를 잘 껴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자사주 매입소가 배당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주한테 리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성장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 미봉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의 방안.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자본을 배치하느냐, 성장을 하는 쪽에 배치를 하느냐, 주식을 리워드하는 쪽에 배치를 하느냐.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은 설비 투자, R&D, M&A를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을 하면 됩니다. 성장을 못하는 기업은 배당, 그 자사주 매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늘 얘기 나오는 게 ROE인데, ROE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1995년에 제가 JP모건 홍콩에 있을 때 소니를 제가 카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옌달러 환율이 75였습니다. 지금 이제 150원 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본 기업들이 뭐 요즘 좋고 주가가 좋은 게 옌 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고 외국 투자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항공시장의 자본시장의 격차.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무원의 시장을 대하는 태도, 기업들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모든 법제도 이런 수준이 5년에서 10년. 근데 일본이 요즘 1년 사이에 더 발전했기 때문에 5년보다는 10년에 가까워지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장을 재편해서 이제 프라임 시장이라 한국으로 치면 뭐 대기업 지수 같은데 상장사들 제가 이제 몇 군데 미팅을 갔었어요 이번에 회사들 만났는데 편안하게 자본 배치, 자본 비용, ROE, 뭐 주주 환원,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를 회사 임원들이 이사회 의장들이 편안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후지텍이라는 회사 이사회 의장이 여성 미국 여성 변호사인데 이제 그분도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국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당국도 외국 투자가들이나 국내 투자가들이 오면 일본은 다 만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본이 바꿀 것은 무엇인가를 되게 고민을 하고 최근에는 일본 주주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서 M&A도 이사회가 M&A의 매수의 오퍼를 받으면 그것을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 결론을 낸 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그런 식으로 결국 높은 가격을 좋은 오퍼가 있으면 회사를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 주주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일본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한 점은 한국의 이사회는 학자나 권력기관 출신이 많은데 일본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업계 전문가가 없으면 미국, 유럽에서 모셔와요. 그래서 후지텍 같은데 제가 설명드릴 때 모두는 그 엘리베이터 업계에 미국, 유럽 전문가가 3명, 4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되게. 이런 것을 외국 사람들이 원하죠. 그래서 우리도 친밀한 캐논이라고 그 정밀 장비 카메라 만드는 회사에 그 이사회 회장 겸 체어맨이 장기 집권을 하셨는데 최근에 경영 성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이사회 여기는 또 일본은 이사를 미국식으로 1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매년 선임을 해요. 우리는 보통 3년을 하죠. 이사회에서 찬성 비율이 작년 주총에서 51%였어요. 그러니까 이분 선임이 안 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 성과가 안 좋은데 어떻게 회장이 선임이 되느냐?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스튜어십 코드를 적용해서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주의 권리로서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내이사나 사회이사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떨어지면 보직을 못 받는 거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게 주주 민주화가 일본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제가 이사회 의장분을 만났던 미국 로펌에서 이사하는 일본 여성 변호사신데 여기는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후지텍이라는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엘리베이터 탔으면 로고를 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한 3조쯤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창업 패밀리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불법적인 특수저 관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묵인 시장에 했다가 오아시스라는 되게 뛰어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이걸 지적을 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실제 창업 패밀리 지분이 10%, 오아시스는 20%에서 표대결을 해서 창업 가문의 이사는 아무런 이사회에서 자리를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로 전락을 했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는 외부에서 임원을 뽑지 않고 뭐냐면 경영권을 행동주의자가 갖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행동주의자들은 경영권을 갖는 것을 못하게 펀드 규정에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임원 중에 이러한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고 젊은 분들을 승진을 시켜서 그분들이 새로운 경영진이 됐고 이사회를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미국 로펌의 가장 되게 존경받는 여성 파트너분을 이사회 의장으로 해서 투명성, 혁신, 개혁을 하면서 회사의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5년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의 원리가 메커니즘이 일본은 잘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밸류업이 필요한 이유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모두 가난해집니다. 제가 이제 저희 거버넌스 포럼 논평에서 여러 번 썼던 건데 한국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한 청년이 지금 금년 초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은퇴할 때까지 3년, 30년 동안 복리로 이 돈이 쌓이면 1,000만 원이 4,300만 원이 됩니다. 4배가 되죠. 역시 복리의 힘은 셉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자본시장이 기업들이 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에 기업들이 진짜 앞서서 해소가 돼서 대만, 일본 수준의 리턴이 10%가 된다면 1억 8천만 원이 돼요. 4천만 원과 1억 8천만 원의 차이는 4배가 넘죠. 30년 후에 이만큼 돈이 차이가 나고 미국만큼의 리턴이 나와서 12.5% 늘어나면 3억 4천만 원. 8배의 차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지, 우리 아들과 딸들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지 기업들의 몫입니다. 이걸 안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온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가들이 계속 좋은 리턴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랑 대만 최고의 기업인 TSMC를 비교하면 TSMC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에 사회이사가 여기 빨간 파란 선에 있는 4분인데 진짜 글로벌한 전문가 시니어 분들을 리더를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전 브리티시 텔레콤의 CEO, 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CEO,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전 MIT 총장. 이런 리더들을 모셔와서 꾸지람도 듣고 코칭도 받고 전략에 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TSMC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삼성전자는 TSMC만큼 더 이상 글로벌한 뛰어난 회사지만 막상 이사회는 100% 한국인, 한국계 인사. 이게 차이입니다.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면 글로벌하게 자본시장에서 경쟁해야 되고 이사회도 글로벌해야 되는데 찬성표를 던진 인사 위주로 다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과거보다 헝그리한 정신이 없는 것도 있지만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자극, 개선, 업그레이드가 없는 요인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한 이사회 멤버들이 구성이 됐으면 엄청난 잔소리를 삼성의 전략, HR, 컬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폐쇄적인 컬처. 이런 게 안 바뀌는 거죠. 다 예스맨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를 샀지. 강남에 상업용 빌딩을 나는 사진 않았다. 어떤 얘기냐 하면 현대차에 60조 원의 시총에 녹아있는 것은 20조 원 이상이 투자된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부지죠. 여기 5조 원을 더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신한지주만한 시총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업용 건물을 사는 선택은 주주인 내가 하는 거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을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프로젝트를 접고 원금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조인트로 개발을 하든지 하여간 그래서 이 돈을 미래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게 현대차 주주를 더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기업 중에는 현대차가 그래도 거버넌스가 좀 나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기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버넌스 포럼 같은데 무조건 배당하고 무조건 자사주 매입 소각하라고 권하진 않습니다.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성장을 못하는데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성장의 기회가 많이 있으면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기존 설비를 늘리고 설비 투자를 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R&D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M&A해서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장을 못 만들면 그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의 선택은 경영진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의 코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SR, Total Shareholder Return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끌어올리면 밸류에이션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TSR을 높이는 방법이 성장을 만드는 것도 있고 배당 자사주 매입도 있지만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김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개선이 되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레벨업, 리웨이팅이 됩니다. 그러면 경영권 방어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데가 없죠. 주가가 의도적이든 어떤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여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개입을,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권 방어는 대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경영해서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 유지하면 모든 방어는 스스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이 순이익은 166% 늘었는데 매년 3, 4% 주식 소각을 해서 주당 순이익이 300% 증가했고 밸류에이션이 10배 초반에서 25배, 30배가 돼서 리레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923% 올랐습니다. 그런 과정은 시장과 주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그것은 1, 2년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장기간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진정성이 지배주주와 경영진한테 나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가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2월 말에 밸류업 1차 세미나 후 국내랑 해외랑 완전히 시각이 틀렸어요. 국내는 실망했죠. 언론분들도 좀 네거티브하게 썼는데 이유는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오지가 않았고 강제성이 없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외신도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워낙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상장사들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프레임워크를 잘 정해주면 그것을 자율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지 강제로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밸류에이션도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은 좀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도 뭐 거의 매일 외국 투자가를 만나는데 엄청나게 투자가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 멤버 중에는 글로벌 헤드, 아시아 대표 이런 시니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 1분기 많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샀다가 16조 원인가 샀죠. 이번 몇 주 동안은 빠지는데 그게 외국인들이 밸류업에 대해서 기대가 여전히 상당히 많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웃 나라인 일본이 이렇게 변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는가? 긴 흐름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점은 되게 실망스럽죠. 우리 신한투자증권 자유인데 계속 한국은 주식수가 늘어나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한 나의 몫이 줄어든다는 거죠. 증시에서 나의 몫이 줄어든다는 거죠. 매년 4%씩 늘어났는데 미국은 많은 기업이 IPO가 돼도 좋은 회사들은 계속 자사주 매입 소박을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란선에서. 그러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나의 나의 가치가 늘어나고 오히려 좋은 회사는 주식수가 더 줄어드니까 나의 몫이 아까 애플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밸류업 발표가 되고 나서 주총, 그러니까 결국 주주의 권리인데 이런 점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 회사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신 원장님도 얘기하신 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에서 20명 이상의 일행이 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 행동주의 펀드, 큰 뮤추얼 펀드들 일행인데 이분 중에 몇 분들이 일정한 주주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이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총에 참석하겠다 몇 명이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그렇게 회사는 환영을 하지 않고 굳이 뭐 올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분들은 주총 참석하러 한국에 온 거니까 들어가려니까 실제 이분이 그 회사의 펀드 매니저 대표인 걸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 회사의 펀드를 운영하는 건지 법적인 서류를 내라. 엄청 까다롭게 굴고 가령 통역사는 주주가 아닙니까? 같이 못 들어가고 당신만 들어가라. 근데 하여간 어떤 우여곡절 것에 들어가니까 또 안에서는 엄청 잘해주는. 되게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그리고 질문할 기회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주는 우리 회사의 주인입니다.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OECD의 기업 지배 거버넌스의 원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는
주총에 출석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내가 보팅을 할 수 있는 권리,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인데 혼자 갈라파고스 같이 남아있을 수 있겠냐.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도 10년 전에 한국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변했다. 한국 혼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밸류업에 동참하겠다. 내년 3월 주총에 열심히 다 와서 우리가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질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선순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외국 투자가들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